생각해. 앞부분에 너무 얘기 많이 했다. 자, 원의 방정식이죠. 페이지 203쪽인데, 자, 기본적인 원의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의 원의 정의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점 A, B에서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의 모임이야.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어? R만큼 떨어졌다고 하면 되겠지. 그럼 PC의 길이가 R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루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R이죠. 루트 보기 싫으니까 양변 제곱하면 요게 우리가 생각하는 원의 방정식이야. 저기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해가지고 기본꼴, 표준꼴, 일반형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원점이 중심이면 뭐 기본, 살짝 평행이동 됐으면 표준. 우리는 모두 다 표준으로 풀어야지만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죠? 뭐 기본은 됐어. 일반적인 건 다 뺄게. 조금 얘기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만 풀어볼게요.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2이고 B라는 점이 3,3이고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어떻게 써요? 뭐 X,0이라고 쓰는 게 제일 맞겠죠. 맞습니까? 네. 살짝 지금 우리가 배우는 파트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그림이 동반돼야 되겠죠. 한 요 정도가 C가 되겠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어. 자, 근데 질문을 보니까는 ABC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요 C값을 찾는 거야. C값을 뭐 x,0이라고 놓고 이 거리랑 이 거리가 어떻다? 같다라고 놓으면 이제 C값 찾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C라는 좌표값을 찾아놓고 그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라고 되어 있을 수 있겠어.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짝 변주를 주면 우리가 중심이 있는 저 삼각형이니까 우린 쟤를 뭐라고 불러요? 이등변이라고 부르죠. 이등변의 특징이 뭡니까? 이 녀석이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C값은 구하긴 해야 되는데 요거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데 여기서 내가 그러면 이 빨간 선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중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네. AB의 길이 구해볼게. 루트 4, 4, 16, 2는 4, 2루트 5니까 여기가 루트 5야. 됐습니까?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R이라고 놓게. 됐습니까? 다 됐죠? 오케이. 중선에 의해서 중선 정리가 뭐죠? R제곱 더하기 R제곱이 2배가 되는 X제곱 더하기 루트 5의 제곱이니까 5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2R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10이니까 R제곱 빼기 X제곱은 5인데 여기서 5라는 숫자가 너무나 좋은 숫자야. 센스가 있으면 여기서 바로 구해집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뭐 구하는데 어렵지 않죠. 얘가 2라는 거를 중선이라고 바라보고 풀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계산만 막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 물론 그렇게 내가 아무 고민 없이 보자마자 오케이 C값 구해야 되겠다라고 빠바바바 풀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계산 안 틀리고 식이 빠르면 풀 수 있는데 이게
원에 붙여있으니까 반지는 반지입니까? 이게 중선이겠네, 이등변이겠네, 이런 생각이 복합적으로 떠올라야 된다고. 물론 이 문제 자체는 레벨이 낮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조금 변화된 문제에서는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두 가지 개념을 묶어서 생각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주 나와. 뭐가 자주 나와? 중심에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십시오. 자주 나옵니다. 물론 이걸 낸 취지는 얘를 구하세요라고 했지만 다르게 생각해서 풀 수도 있어야 되겠다. 무슨 공식? 네, 여러 개 있어요. 네. 자, 12번도 한번 가볼게. 자, 볼게요. 자, A라는 점이 2,3이고 B라는 점이 마일, C라는 점이 8,-5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A가 각의 이등분선 나왔죠? 그럼 우리는 기본적으로 각의 이등분선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 내분점이 떠올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C라는 점이 8,-5인데 요게 각의 이등분선이잖아. 그러면은 이 길이 대 이 길이를 이 길이 대 이 길이도 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럼 이 길이를 구해볼까? 이 길이는 루트 9 더하기 16이니까 5고요. 이 길이를 구해볼까? 36 10 5 대 10이니까 1 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랬을 때 최종 질문이 A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 노란색 원의 넓이를 구하십시오니까 우리가 D값을 1대 2라는 내분점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잖아. 눈 왜 그래? 그래서 내분점을 해서 이 D라는 점을 찾는 게 기본 포인트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의 이등분선에서 기억나냐? 각의 이등분선에서 A, B 각의 이등분선 CD라고 했을 때 요 X의 길이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 AB 마이너스 CD로 풀어도 상관이 없다.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잖아. 기억나 안 나? 왜 안 나? 안 봤구만. 안 나? 넌 왔잖아. 났고 저기는. 이런 걸로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알려준 건 풀어야지. 그래요? 네,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지. 그럼 버렸겠니? 응? 내가 언제 2배수기로 했어? 내가 언제 2배수기로 했어? 1.5배수기라고 그랬지. 넌 안 돼. 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쳐다만 보잖아. 당연히 이 문제 D라는 좌표값을 구하는 것도 편한데 이렇게 지름을 바로 길이값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다고. 괜찮습니까? 근데 계산이 조금 복잡해. 루트가 좀 따라 나와.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약분이 되고 제곱수가 돼가지고 편하게 나오긴 하는데 경중이 조금 없습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런 풀이법도 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응? CD의 길이를 구하는 거랑 D의 좌표를 구하는 거랑 다른 얘기죠. CD를 알아야지 D를 알 필요는 1대2로 내분되는 거니까 길이는 3분의 1, 3분의 2만 가져갔다잖아. 왜 그래? 자, 유형 2는 사실 얘기할 게 많이 없고요. 유형 2는 얘기할 게 많이 없고 유형 포 별표 뭐라 써 있어요? 아포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해 있죠? 아포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네임드잖아. 그래요? 네임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좋아해. 설명을 해볼게. 쉽게 구하는 거, 정석으로 구하는 거 두 개 다 알려줄게. 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1,0이고 B라는 점이 5,0인데 PA 대 PB를 몇 대 몇? 1대2로 내분, 1대2에 되는 점 P의 자치를 구하십시오. 여기를 A라 놓고 여기를 B라고 놓자. 몇 대 몇이래? 1대1에. 그럼 가장 편하게 찍히는 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요? 이건 내분점의 개념이죠. 그럼 외분점의 개념도 있겠네. 외분점의 개념은 어디예요? 1대2에 해당되겠죠.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외분점의 포인트야. 그럼 이거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저게 어디를 갖다도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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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2에 해당돼.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으로 하는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약식풀이야.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정식풀이로 한번 가볼게. 왜냐면은 직선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직선에서 자치 문제가 없어가지고. 자, 우리가 자치라고 되어 있으면 총 몇 단계로 푼다 그랬어? 3단, 그렇지. 3단계로 푼다 그랬어. 첫 번째, 내가 진짜로 궁금한 점을 P를 X, Y라고 두겠다. 두 번째, 무조건 참인식이 있어. 우리 문제에서는 무조건 참인식이 요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PB는 PB 대 PA 대 PB가 1대2다. 그 3단계가 뭐라고? 무조건 참인식을 X, Y로 표현해 주면 끝이야. 오케이? 자, 그럼 얘부터 출발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루트, 그러니까는 요게 PA가 그럼 PB는 2PA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제곱해도 상관없죠. 루트 때문에. 어차피 두 점 사이에 거는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PB의 제곱이 4PA의 제곱과 같다라는 참인식이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X-5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4로 꺼내고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야. 괜찮습니까? 싹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플러스 Y에다가 4를 곱한 거니까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 플러스 Y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여기가 4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4 플러스 4Y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한쪽으로 넘기면 3X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21 플러스 3 Y제곱은 0이라고 써 있고 원의 특징 중에 하나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무조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보기식을 3으로 나눠버려야 되겠죠.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플러스 Y제곱은 0이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X 요렇게 돼서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쓸 거고 7 플러스 9에서 16이라고 쓸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런 자치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당연히 나도 요걸로 풉니다. 당연히 나도 요걸로 풀어요. 왜? 너무 편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니까 총 6칸이죠. 근데 1대2로 가니까 2칸, 4칸만 가는 거죠. 그럼 2칸 가면 여기가 얼마야? 1이야.
6칸 가면 여기서 얼마야? 7이라고. 아, 마이너스 7이겠죠? 마이너스 7이라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중심을 잡는 게 너무 편하죠. 반지름 잡는 것도 너무 편하고.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자치는 얘는 빨간색으로 풀어. 근데 설명해 준 이유는 이 자치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 스텝을 따라야 된다고. 3단계 스텝을 따라야 된다고. 아시겠죠?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5번은 함정이 하나가 있어. 그거만 체크하면 돼. 자, 유형 5번은 X축, Y축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죠. 자, X축이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어. 그래요? 이렇게 붙어 있어. 그래요? 그럼 이 중심의 좌표가 A, 얼마겠어? R이겠죠? 근데 똑같은 녀석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R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중심값이 조금씩 달라? 그럼 문제가 이렇게도 돼 있어. X, Y 동시에 접해요. 오케이? 문제에서 X, Y 동시에 접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납니다. 그럼 몇 사분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데 대충 여기 있겠죠? 얘를 지나는 X축과 Y축에 동시 접하는 원은 이거밖에 없겠죠? 이해됩니까? 그 중심을 몇 몇으로 잡아야 돼?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잡아야 돼. 근데 우리가 너무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다? 중심은 R, R이지?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 그 조정을 할 거 미리 찍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가장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문제 딱 들어갈 때 내가 이걸 바꿔야지 하고 문제를 쭉 풀어. 2분 정도 풀지. 답이 나왔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잖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많잖아. 그럼 내가 다 푼 다음에 살짝 보정해줘야지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풀었어. 그럼 끝났어. 오케이 하고 넘어가잖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줘요.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이야. 실수했어요. 맨날 그래. 알겠지? 그거만 잘 신경 써서 넘어가 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자. 1212 가볼게. 점 3,0을 지나고 X축과 4x 3i 플러스 12는 0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 있습니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겠습니다. 미안해. 21번. 넘어갔죠, 우리가. 미안합니다. 1221번. 그림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돼. 어차피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기하적 해석이 어느 정도 동반이 돼야 돼. 자, 그러면 3,0이면 X축 위에 있는 점이죠. 3,0을 지나면서 X축과 이 녀석을 빠르게 좀 해석해 보자. 3i가 4x 플러스 12니까 y는 3분의 4x 플러스 4라고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대충 여기를 4라고 잡고 이렇게 그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요. 두 개가 있대. 두 개가 그려집니까? 두 개가 그려져요? 그림으로? 얘를 지나는 X축, Y축 동시 접하는 원이니까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겠죠. 이렇게 생기는 원 하나가 있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X축에 접했다는 게 먼저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몇 컴마 몇이라고 읽어줘야 돼? 3 컴마 R이라고 읽어줘야 돼. 그쵸? 되게 쉬워. 그림 그리면 끝이야. 이 거리가 얼마야 무조건? 얼마야? R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돼? 그러니까 4x 빼기 3i 플러스 12는 0이라고 하는 직선과 3, R 사이의 거리가 R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루트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2 그래. 뭐야? 그래서 그럼 R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하나. 이해됩니까? 플러스 값 나오면 위에 거. 둘 다 플러스 값이죠? 근데 느낌상 얘가 좀 더 크잖아. 작고 크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두 아래 합이야 차야? 그러니까 합이야 차야? 차겠죠. 하나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빼야지 더하기가 된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구나. 얘는 R 2개 구해지는 거니까 그냥 더하면 되겠다. 어쨌든 2개 나온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문제를 막 워딩으로만 읽었을 때 되게 복잡해 보여.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 그냥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한 번 쓰면 되는 문제로 바뀐다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읽었을 때 간략하게나마 그림이 좀 그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죠? 자, 유형 6번과 유형 7번의 별표. 유형 6번과 유형 7번의 별표. 왜 별표치라고 했어? 자주 나오기도 하고 두 개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극선 얘기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두 원이 있죠. 첫 번째 유형 6번.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 그럼 우리가 요 노란색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포인트야. 근데 이 노란색의 방정식은 C1과 C2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직선이겠죠. 허무맹랑하게 등장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C1과 C2의 어떤 관계로 만들어질 거야. 근데 직선이니까 X제곱, Y제곱이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즉, 두 개를 빼면 돼. 두 개를 빼면 뭐가 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 다른 말로는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뭐래? 너 자꾸 딴지 걸래? 얘가 현이야. 내가 뭐라고 해서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내가 공통현이라고 그랬어? 너는 끝까지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 하면 돼. 알겠죠? 그래. 근데 이 식 어디서 보지 않았냐? 직선에서 봤어. 어떻게 봤어? 1번 직선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 저 녀석이야. 그래요? 그럼 이 식은 뭐냐면 직선으로 해서 이 식이야. 원으로 두 교점에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도 요 식입니다. 근데 원으로 빠지려면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단서를 붙여야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일 땐 스페셜한 경우야. 그러니까 C1 더하기 KC2는 0이다라고 써지면 이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원이라고 해석해. 근데 스페셜하게 혹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걔는 스페셜하게 직선으로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자, 그리고 몇몇 학교, 물론 다 하겠지만 어떤 학생들은 2학년 때 기하를 배워. 그쵸? 너요. 너. 넌 배운다고 2학년 때 기하를. 너 배워. 그래? 그러면 기하 배우는 애들은 이 식이 한 번 더 쓰입니다. 평면과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을 지나는 평면. 자, 직선으로 직선을 만들었어. 저 식이죠. 원으로 원을 만들었어. 저 식이죠. 평면으로 평면을 만들었어. 저 식입니다. 오케이? 근데 하나 다운시키는 느낌일 때에는 뺀다고. K가 왜 붙나요? K를 안 붙이면 뭐 어떻게 해요? K가 왜 붙냐니? 만들어낸 거죠. 그 형태를.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의 관계로 원의 모양을 만들 거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나누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떤 관계를 가져서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127 한번 가볼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게 익숙할 거야. 원이 돼 있는데 1227 이렇게 접었대. 여기를 이렇게 접었대. 그래서 하나를 더 알려줬죠. 여기가 얼마래? 마이너스 1이라고 알려줬죠.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3이고 그러면은 나와 있는 원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다라고 쓸 수 있죠. 여기서 되게 쉬워. 이 마음의 원을 하나 더 그립니다. 마음의 원을 이렇게 있을 것 같은 원을. 그래요? 너 눈이 야 인간적으로 몇 번 주의를 주면 깨어날 뭐가? 그럼 넌 안 되는 애니까 깨우면 안 돼? 노력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노란 원도 어쨌든 이 곡률이 어때요?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의 곡률도 반지름도 3이라고 똑같은 원이라고. 근데 그럼 이 점이 뭐가 되겠어? 바로 전 타임에 배웠죠. X축에 접했네. 중심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1,39 반지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노란색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그렇죠. 노란색 방정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가 되겠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PQ의 방정식을 구하래. 한마디로 말해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빼면 된다고. 괜찮아? 이거 너무 흔해가지고 익숙해. 자, 그럼 넘겨서 유형 7번으로 가볼게. 유형 7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 7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1229번 가볼게.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두 점 A, B에서 만난다. 현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A, B에서 만난대. 그랬을 때
요 빨간색 현의 길이를 구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건 무조건 이렇게 풀어요. 중심 있겠죠? 이 길이가 뭐예요? 반지름이죠? 빨간색 현을 직선으로 해석해. 그러면 요 거리가 무슨 거리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바뀌죠. 그래요? 그럼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 부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곱하기 2만 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아까 유형 6번이랑 유형 7번이 사실은 똑같은 문제야. 두 원이 나왔어? 빼. 그럼 빨간색 공통연의 방정식이 구해져. 중심은 이쪽으로 구해도 되고 이쪽으로 구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편한 숫자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반지름, 점과 직선, 피타고라스. 괜찮아? 그럼 이 유형은 엄청 쉬워. 근데 이거를 이렇게 숨겨놓지. 숨겨놔. 근데 숨겨놔도 너무 뻔해. 숨겨놔도 너무 뻔해. 그래서 터프라고 써있는 34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10x는 0이라고 하는 원이 있습니다. 이 원의 현 중에서 a라는 점 1,0을 지나고 그 길이의 개수가 자연수인 현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자, 먼저 얘를 표준어로 바꿔야 되니까 x-5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은 5의 제곱이라고 써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중심이 몇 콤마 몇? 5,0.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5. 그래서 원이 이렇게 생깁니다. 괜찮아? 그래? 그래. 근데 A라는 점이 몇 콤마 몇이야? A라는 점이 1,0이야.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요? A를 지나면서 이 원에서 가장 긴 현은 지름이겠죠? 그래서 얼마야? 10이야. 그럼 어떤 포인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9가 몇 개 있을 거야? 2개 있겠죠. 8도 있을 거고 7도 있을 거고 2개씩 생기죠. 그럼 이제 가장 짧은 거를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짧은 거.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볼게. 1, 집어넣으면 얼마냐? y제곱이 10이니까 y가 루트 10이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2루트 10이죠. 그래요? x에다가 1. 아, 그렇구나.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쏘리. 그러니까 3, 3이니까 총 6이 되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는 10이랑 6이라는 건 하나가 있고 9 2개, 8 2개, 7 2개가 있겠죠.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괜찮습니까? 네. 근데 이게 왜 어렵지? 왜 이런 게 나왔지? 33번이요? 똑같은 거 아니야? 야, 33번 그림이 이 그림 아니야? 35번은 그래요. 한번 보자. 자, P 지점에서 레이더가 8km 띠리리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P에서부터 서쪽으로 10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배 한 척이 동북 방향으로 2km씩 속력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레이더에 감지되는 시간을 보래. 여기가 레이더의 감지망이지. 지금 현재 배가 여기에 있어. 그래요? 근데 이 배는
이 노란색 길을 따라갈 거야.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최초 레이더에 걸리는 포인트가 여기겠죠. 그러면 이제 레이더의 마지막으로 걸리는 포인트가 여기겠죠.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AB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지. 그래요? 내 눈이 잘못됐니? 직선이 안 보인다고? 이거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알았지? 일반적으로 생각하자. 근데 얘는 길이가 구해지면 시간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길이가 4km가 나왔어. 그럼 얼마나 걸린 거야? 2시간 동안 감지된 거죠? 시간으로 간 거니까. 만약에 6km가 나왔으면 뭐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답에 맞게 쓰긴 써야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17살이니까. 그렇지? 이거는 길이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똑같은 얘기 같고 나한테 왜 시비 걸어? 반성해. 자, 유형 8번, 유형 9번, 유형 10번 다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뭐겠어? 다 똑같은 문제야. 다 똑같은 문제야. 다른 걸로 풀라 그러지 마. 다른 걸로 풀라 그러지 마. 자, 원은 포인트가 있죠. 중심이라는 포인트가 있어. 그래요? 반지름이라는 개념도 존재하죠.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으면 한 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2점에서 만납니다. 이걸로 문제 엄청 나와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이 녀석을 접선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접선 얘기가 나오잖아. 그래요? 그러면은 100의 90은 다 저걸로 푸는 거야. 뭐로 풀어? D가 R이다. 어떤 방정식의 어떤 직선이 원에 접했다? 그 점과 직선이 반지름과 똑같다. 그걸로만 풀면 돼. 만났다. 작거나 같다. 뭐 한 점에서 만났다? 같다. 안 만났다? D가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다 중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건 또 없어. 다 나올 만한 문제인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요 유형 8, 유형 9, 유형 10에서 몰라서 못 풀겠어요는 아마 없을 거야. 유형 11번도 마찬가지야. 유형 11번. 유형 11번에 기울기를 알려주는 접선이래. 기울기 알려주는 접선이야. 그럼 접선을 이렇게만 잡으면 끝이야. 기울기를 3으로 줬어? 3이라고 잡으면 돼. 기울기를 2라고 줬어? 2라고 잡으면 돼. 기울기를 7이라고 줬어? 7이라고 잡으면 돼. 어차피 접선 얘기하면 뭐로 풀 거니까? 뭐라고? 네, D는 R과 같다로 풀 거니까. 너 좀 불안하다. 어? 체육대회 한 거랑 내 수업 시간에 네가 뻘짓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체육대회가 엄청 큰 행사니 혹시? 너 뭐 했어 체육대회 때? 너 줄넘기 저희 반 줄다리기 2등 했어요. 2등 했어. 1등은 안 했잖아. 야, 그럼 똑같이 너희 반에 앉아있는 여학생이 저희 반 줄다리기 2등 했어요. 근데 1등 한 애가 부정수라는 거 아, 이게 뭐 어쩌라고. 그냥 네가 한 거야? 니네 반이 한 거야?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너희 반이 한 거지. 그 25, 25분의 1밖에 안 한 거잖아. 네. 근데 뭐?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줄다리기 한 번 한 게. 아니 그거 하고 줄넘기 뛰고 줄넘기 뛰고 그 이어달리기인가 그것도 하고 이어달리기인가 그런 것도 하고. 이해상가
자, 볼게. 자, x 그냥 어렵다고 써 있어. 근데 얼마나 어려운지 보자. 터프래. 얘가 있어요. 근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어떻게 잡기로 했어? 마이너스 x 플러스 n이라고 잡으면 된다 그랬지. 그래요? 근데 얘가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더니 이 원과 3, 4분면에서 접합니다. 이렇게 만들라는 소리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해석은 됐어. 네. 직선이 있습니다. 1, 3을 접한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내려가려면 얼마나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는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지. 어쨌든 지금 접선 얘기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뭐로 푼다고? 반지름과 점과 거리선 같다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n은 0과 0,0 사이에 거리가 반지름 2랑 같습니다. 풀이는 끝났어. 계산만 하면 돼.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n. 부를 수 있겠죠. 그러면은 n은 2루트 2거나 n이 마이너스 2 루트 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루트 1 거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 빼기 2루트 2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내려야 돼? 얼마? 4루트 2만큼 내려야지. 무슨 소리야? 왜 얘기가 이상하게 들려? 정신 안 차려? 다섯 개의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얘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내린 거잖아. 2루트 2에서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려면 얼마나 내려야 돼? 4루트 2만큼 움직여야 되겠지. 내린다는 표현을 써야 되니까 마이너스 4루트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어렵지 않죠? 네, 기울기를 알려줄 때에는 이게 편해. 기울기를 알려줄 때에는 그냥 이 방법으로 푸는 게 제일 편해. 오케이? 근데 12번에 별표 치고 12번에 뭘 알려줬어? 접점을 알려줬어. 접점. 이건 공식화 시켜서 외우는 게 더 편합니다. 공식화 시켜서. 요 점이 x1, y1이래. 그럼 저 점을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고 되었는데 얘가 x 쉽게 가자. 제곱이잖아. 그래요? 이건 공식처럼 갈게. x제곱을 x1, x라고 써. 그럼 y제곱은 y1, y라고 씁니다. 그럼 x를 2분의 x 더하기 x1이라고 쓰고 y는 2분의 y 더하기 y1이라고 표기를 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이 노란색 지금 저 상황에서 접선은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구나. 바로 써버리면 된다고. 오케이? 선생님 이 식이 왜 나왔어요? 그러면은 또 이제 지겨운 얘기를 해야지. 0,0과 x1, y1의 기울기를 구해서 그게 90도니까 노란색의 기울기를 구했어. 그리고 그 기울기를 구했어. 그 다음에 x1, y1을 지난다라고 해서 노란색 접선을 직접 만든 거야. 그거를 이제 풀어서 정리하면 이제 얘가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쓰여.
또 2학년 때 어떤 학교는 기하를 배우잖아. 기하에서는 포물선하고 타원하고 쌍곡선을 배우는데 그때 저게 그대로 쓰입니다. 그래요? 는 네가 이거를 외우면 좋아 안 좋아? 좋아. 근데 너는 안 외울 것 같다 왠지? 왠지 안 외울 것 같다. 시험 기간 때는 그러기 내가 그 대답 들으려고 너한테 물어본 거야 이 녀석아? 외우라고 물어본 거지? 정말 그럼 5주 동안 안 외우다가 무슨 소리야? 거기 써 있어. 거기 써 있어. 팁이라고 하고 써 있지.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어? 응, 외우라고.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어 안 써 있어? 써 있네. 팁이라고 하고 써 있잖아. 네. 외워 이 자샤. 자, 숙제하면서 1257번으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쭉 빈칸 따라가면서 별거 아니야. 기울기에 90도 틀어놓고 점을 지난다. 그거 정리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안 나올 겁니다. 어렵지 않아. 그래서 뭐 딱 풀만한 게 없다. 그래도 하나만 해보자. 1259번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마이너스 1,2의 접하는 접선의 수직이래. 그럼 접선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는 5라고 쓴 게 접선이죠. 그래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기울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서 몇 콤마 며칠 지난데? 마이너스 1,2를 지난데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 가로 열고 x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그릴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네. 어렵지 않아. 넘어가. 자, 그래서 유형 13번 보면은 우리는 무조건 2번으로 할 거야. 우린 무조건 2번. 아까 뭐라 그랬어? 접선 얘기가 나오면 대략적으로 접선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걸 원 패턴으로 푸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럴 땐 1번이 편하고 이럴 땐 3번이 편하고 이럴 땐 2번이 편합니다라는 문제가 간혹가다 있긴 해. 근데 그거를 매 케이스마다 생각을 하면 헷갈리죠. 그치? 그래서 접선은 다 뭐로 푼다고? 원의 방정식으로 푼다고? 그래, D는 차라리 저렇게 말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접선 얘기가 나오면 대략적인 접선을 꾸며. 대략적인 접선을 꾸며. 그래서 점과 직선이 반지름과 같다. 여기서 말하는 점은 당연히 그렇죠. 중심이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그 중에 제일 터프라고 써 있는 거 하나 풀어볼게. 좌표 평면 위에 3,0에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3의 그은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띠링띠링이다. 상황 이해했어? 중심이 몇 컴마 몇? 중심이 몇 컴마 몇? 중심이 몇 컴마 몇? 1, 마이너스 2.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 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3,0에서 그었대. 3,0은 밖에 있죠. 그래요? 맞습니다. 안에 있으면 접선을 못 긋잖아. 그러니까 바깥에 있겠지. 이해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선 얘기가 나왔죠. 그래요? 대략적인 접선을 꾸미라 그랬죠.
기울기는 몰라. 근데 지나는 점은 알아. 3,0이라는 걸. 그럼 y는 m 가로 열고 x-3이라고 꾸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mx-y 빼기 3m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녀석과 1,-2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3과 같습니다. 괜찮아? 그러면 루트 3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절대값 2 빼기 2m이야. 루트와 절대값을 날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억납니까? 이 표현? 많이 했었는데 지난 겨울에 3m제곱 플러스 3이 4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4 맞습니까? 한 곳으로 넘기면 m제곱 마이너스 8m 착 플러스 1은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m이 몇 개 나와? m 하나, m 두 개가 m 하나, m 두 개가 되겠지. 기울기가. 질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이등분선. 두 개가 나오는 이유도 알겠죠? 그림에서 확인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아, 우리 빨간색 구하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 x, y로 두고 같다. 기억나? 이 빨간색 요점을 네. m 하나, 3,0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럼 노란색 구했죠. 그럼 거기서 x, y로 놓고 거리가 같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 로 접근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구해낼 수 있겠다. 이게 복잡한 이유가 계산이 두 개가 더블링으로 늘어서 오는 거지. 우리가 직선에서는 요것만 물어봤죠. 근데 얘는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는 거니까 조금 더 고난도라고 하는데 난이도를 높인 게 아니라 풀이를 늘린 것 뿐이죠. 그렇죠? 요것만 물어보는 건 직선에서 물어봤잖아. 똑같은 얘기를. 근데 얘는 거기서 노란색 직선까지 구할 수 있게 하나를 더 붙인 것 뿐이지. 괜찮아? 할 수 있겠어? 아니요, 전 못해요. 자, 유형 14 극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극선 중요하니까 별표 쳐요. 극선이 많이 나와. 언제 많이 나오면은 고1 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야. 고2, 고3 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1 때 가르쳐 놨어. 그럼 이거를 응용해서 평가원 문제나 이런 걸 풀 때 이런 게 이 생각을 접근해서 해석을 조금 변주를 주면 좀 편해집니다.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극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오케이? 원 밖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그럼 접선을 그을 수 있겠죠. 몇 개 그어져? 두 개 그어지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접점.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접점. 극선은 이 접점 두 개를 이은 선을 극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 쉽게 갈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야. 요 점을 x1, y1이라고 하고 요 점을 썼네.
AB라고 할게. X2, Y2라고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노란색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방금 저기서 했으니까. 그럼 요 접선은 X2X 플러스 Y2Y는 R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래요? 근데 1번 접선에서의 직선이나 2번 접선에서 몇 컴마 며칠 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야? A, B를 지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X1, Y1, X2, Y2는 숫자야. 그치? 그러면은 A, B라고 하는 좌표를 지난다라고 하면 X1A 더하기 맞지? Y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요? 그리고 밑에 거에 가면은 X2A 더하기 Y2B는 R이라고 놓을 수 있죠. 그럼 모양이 어때? 똑같지? 그럼 이 빨간색 직선이 어디랑 어디를 지난 거야?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을 지났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직선에서 XY에다가 X1, Y1 집어넣으면 성립. XY에다가 X2, Y2를 집어넣으면 성립. 보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빨간색 극선의 방정식을 지금처럼 쓸 수 있겠다. 괜찮아?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인데 바깥에 있는 점 1,8에서의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돼? 1x 더하기 8y는 4라고 그냥 쓰면 된다고. 괜찮아요? 이거 매번 만들어 쓸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이 모양이 접선과 좀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래서 할선의 방정식을 잠깐 1,8이 밖에 있지만 그냥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 안에 있다고. 그럼 요 접선과 모양이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외우기 편하게 하는 거야. 알지? 그냥 빨간색으로 외워. 알겠습니까? 그래요. 중요해. 물어보는 문제들이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책에 있는 문제 3개는 사실 극선의 방정식을 쓰기만 하면 풀리는 문제들이긴 해요. 극선의 방정식 쓰기만 하면. 오케이? 그러니까 1272번 읽어볼게. 127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10 밖에 있는 점 P에서 두 근은 접점을 지나는 직선이, 즉 이게 그냥 극선이죠. 그러니까 ax 더하기 by는 10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x 플러스 2y 빼기 5는 0이다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곱하기 2만 하라는 소리겠죠. 괜찮아? 그래서 a가 2, b가 4 이렇게 그냥 구하는 거야. 근데 그게 터프야. 터프야 아니야? 아니야. 문제를 만들지 못했어. 그냥 이렇게 극선을 소개한 것뿐입니다. 이 소개하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죠. 오케이? 아마 내신 때는 이거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올 거야. 되게 나쁜 게 정말 학교에서는 이 얘기를 잘 안 해. 잘 안 해. 시험 때 가끔 나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 너희 학교에서 매년 나온다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학교 5개 묵잖아. 학교 5개, 6개 묵잖아. 그럼 매년 나와. 그 빈도수가 높은 거야. 너희 학교에서 매년 나오는 거 너도 알아. 왜? 그건 쉬운 거니까. 그래서 그건 그냥 고민 없이 맞춰. 근데 가끔 가다 나오는 건 어려운 거니까
그런 거는 따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유형 15번도 가볼게요. 유형 15번. a라는 점이 0,a가 있는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서로 수직이다의 별표쳐.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수직이란 얘기겠죠. 그래요? 근데 접선은 중3 때 배웠죠? 중심에서 접선의 내리 긋잖아. 중심에서 접선의 내리 그리면 항상 어떻게 만나? 90도로 만나죠. 그래요? 항상 90도로 만나죠. 그럼 얘도 90도라는 거를 알려준 거죠. 두 개는 90도가 됐어. 하나가 90도래. 나머지 얘도 얼마겠어? 90도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런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정사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죠. 아, 왜 마름모라고 부르고 싶어? 아, 마름모도 되긴 하지. 이 90도잖아. 그럼 이 길이랑 같겠죠. 90도니까. 그럼 이 길이가 같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요? 그러면 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2루트 2죠.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루트 2. 4라고 부를 수 있겠네. 괜찮아. 그래서 저게 정사각형이다라는 것만 체크하면 돼. 그 다음에는 이제 정사각형의 성질로 문제를 빼낼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 90도, 여기 90도인 거는 중3 때 배운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기가 90도라고 알려줬으니까 포인트 4개를 다 알려준 거지. 정사각형이다 라고만 기억하면 돼. 알겠지? 그러면 이런 문제로 나오겠지. 이런 문제.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어요.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근데 참 90도로 그고 싶은데. 이 원의 방정식 혹은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똑같은 얘기죠. 뭐만 구하면 돼? 이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돌린 거니까. 이해돼요? 요 문제랑 요 문제랑 똑같은 거죠. 마지막에 뭐로 빼내냐의 차이인 거지. 구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자, 유형 16. 자주 나와. 어렵진 않아. 봐봐. 이해하는 거 되게 편해. T라고 부를게. AT의 길이를 구하십시오 라고 하면 접선이야. 접점이고, 오케이? AT의 길이를 구하래. 근데 이게 접선의 길이라는 표현을 가끔 씁니다. 가끔 써. 근데 이 반지름이 R이죠. 그래요? 요게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죠. 그럼 중심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피타고라스를 쓰면 이 부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요 16번 밑에 박스 치고 루트 x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b의 제곱 빼기 r 제곱이다. 이게 이 피타고라스. 응? 0이요? 네가 볼 땐 이게 0이에요? 여기 얼마야? 왜? 0이 아니고? 이 원의 방정식
어, 제곱 빼면은 0 아니에요?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빼면 0이야? 이게 x고 뭘 보면 그래? 너 왜 그래? 이거 야 이게 5제곱에서 3제곱을 뺀 거에 루트를 씌운 거잖아. x가 x 원인지 몰랐어요. 난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묻지 마, 이씨. 묻지 마. 3등급이래잖아. 너 묻지 마. 웃으면 안 되잖아. 어디서 3등급도 안 나오는 녀석이 3등급이잖아. 야, 평균은 나오지 않아요. 뭐라고요? 평균은 나오지 않아요. 평균이. 아, 평균이 5등급이라는 생각을 버려. 수치적으로 그렇죠. 이게 분수가 이렇게 빠지는 평균 얼마야? 30이죠. 33이죠. 아, 8. 팔이 저거 아, 00. 아, 미안해. 0000이자. 자, 팔이 5명이야. 5명이야. 평균 얼마야? 20점이면 평균이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아, 몰려 있을 수 있잖아. 상위권 친구들이 많어. 아, 표준센터. 그럼 평균 얼마 나와? 대충 여기쯤 있겠죠. 평균이 여기쯤 있겠지. 그래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50점 맞은 애는 없어.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그럼 사실 평균 50 나왔는데 제가 45점이에요. 그럼 얼추 5등급이겠죠? 아니죠. 이쪽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 근데 시험 평균이 30점이 나왔으면 어려운 분이 시험 평균이 30점대라고요? 애들이 멍청한 거죠. 저희는 근데 이번에 수학 30점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것도 평균이 30점이야. 근데 이렇게 표준 편차를 봐야지. 너무 그냥 평균만 보는 거는 너무 왜곡된 해석치니까. 전교 1등이 84점이에요. 그건 너희들이 못한 거야. 그 1컷이 69점인가? 70, 13점 딱 70. 1컷이 70.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정도 시험지에서 30점대가 나오면 애들도 못한 거야. 근데 그 정도 난이도에서 한 평균이 한 40에서 40점 후반대다. 그러면은 뭐 적절하게 나온 거고. 근데 그 정도 난이도인데 평균이 막 60점 넘었다. 70점 육박한다. 그러니까 애들 똑똑한 거고. 아, 신성도 그렇게까지는 안 나. 신성도 가가지고 뭔가 잘하는 애들이 한 60, 70명 돼. 60, 70명 돼. 3등급까지는 잘해. 60, 70면 3등급이니까. 4등급부터는 멍청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신성고를 이렇게 중3 때 공부는 안 했지만 그 의지는 있잖아.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하겠다. 고등학교 가면 열심히 하겠다. 진짜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고등학교 갔으니까 고등 되니까 내가 2월부터 열심히 할 거야. 3월부터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되면 열심히 할 거야. 그 원서 쓸 때 그래도 신성 가야지. 나는 딱 인덕원 가면 놀 거니까 난 나를 아니까 신성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가도 놀아. 신성고 애들 공부는 잘하는데 다 또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인덕 공부. 300명이면 300명이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는 없어. 그 중에 한 3, 40명은 열심히 하겠지. 근데 그 열심히 하는 애들도 학교에서 열심히 하진 않아. 전교 1등이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겠냐? 내가 신성고에서 수학 전교 1등이야. 학교 수업 때 열심히 할 것 같아? 안 하겠지. 걔가 지금 미적분 풀고 있는데 다 원해방정식 풀고 있겠어? 학교에서 원해방정 수업을 하겠지.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듣겠냐? 안 들어도 푸는데? 자요. 너 같으면 자겠냐? 너 같으면 걔가 자겠냐?
뭐 얘기를 하면 막 돌고 돌긴 하는데 도원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네 자신을 자꾸 평가절하하지 마. 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면 대충 잘한 거 아닙니까? 몇 등급인데 60점이요. 그러니까 너의 한계치는 60점인 거야? 너 공부 안 하고 60점 나왔잖아. 근데 왜 그거를 너의 기준선으로 잡아? 근데 착한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이상이 한계선을 긋지 마. 원래 천재들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공부를 해. 해야 돼.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공부하는 척 자신을 속이지 마. 근데 가끔 내가 10년 전 동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낀 건데 100% 공부 안 하고 있어, 쟤. 공부 3시간 했대. 공부 3시간 했대, 어제. 그래서 뭐뭐 했냐? 그랬더니 수학 공부도 하고 영어 공부도 했대. 한 거를 의심스러워서 가져와라 그랬어. 그러니까 수학 4문제. 3시간 동안 수학 4문제를 풀었대. 근데 이 4문제가 기본 문제 4개. 대수학이죠 대수학. 그럼 얘가 3시간 동안 공부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 근데 걔는 그냥 앉아 있었대. 앉아서 앉아 있었대. 그럼 뭐 했냐? 그냥 걱정했대. 그리고 계획 세우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르겠지? 내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하겠지? 하루에 내가 단어를 20개 외우면 1년이면 몇 개니까 내가 3년 동안 이렇게 외우면 몇 개겠지? 이런 생각을 했대. 진짜 개멋있다. 걱정인데. 걱정했대. 아까 잠깐 얘기했잖아. 노력을 50으로 했어. 근데 목표치가 90이면 괴롭습니다. 힘들어. 그럼 동력이 안 생겨. 그런 거지. 걔는 자기 자신이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한 거야. 그래서 힘들어. 남들 10분 만에 할 거 3시간 동안 한 거지. 어쨌든 자기는 3시간 동안 공부한 거야. 그 생각이 지배하는 거야. 나는 어제 3시간 공부했다. 아, 힘들다. 오늘 쉬어야지. 야, 어제 공부 열심히 한 건 알겠어. 오케이. 또 오늘 왜 쉬는 거야? 수요일 날 숙제를 열심히 했어. 그럼 목요일 날은 왜 쉬는 거야? 월화수목금 학교 간다고 힘들었대. 그럼 주말엔 왜 자? 근데 참 웃긴 건 요즘 드는 건데 학교 가는 게 왜 힘든 일이야? 학교를 갔다 오는 행위가 왜 힘들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너 학교에서 스트레스 안 받잖아. 뭘 공부를 해야 스트레스를 받지. 너 사실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 너 학교 가서 공부해? 공부하고 인간관계 뭐라고요? 눈 뜨면 힘들어? 방금 따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거 같아요. 아, 자꾸 오늘 왜 잔소리 하게 되는데 왜 안 와가지고 다 잔소리 하고 되는데 이거 체육대 때 빠진 거 아니야? 왜? 다른 거 아니야? 왜? 체육대회에 빠졌어. 왜 억울해? 아니요. 방금 그 리액션은 아 억울하다 이런 표정이다. 근데 방금 그런 건 지유가 다 얘기했어. 자기도 억울하대. 아니 지우랑 전화해서 빠질까 말까 얘기했었는데 얘 뭐? 참나. 근데 옆에서 엄마가 다 듣고 있어서 무슨 소리하고 아 상황이 정리돼서 엄마한테 미친 거 아니야? 야 그걸 네 손에서 끊어야지. 그럼 엄마한테까지 가게 해? 아니 근데 지우가 자기도 빠지고 싶다고 얘기해가지고 아니 그냥 이게 이래서 이제 친구 잘 만나야 돼. 내가 오늘 빠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 내가. 근데 혼자 하면 안 빠져. 자꾸 저런 애가 와서 야 나 빠질 건데 너 빠질래? 갑자기 용기가 생깁니다. 나만 빠지는 건 아니구나. 용기가 생겨. 그걸 입 밖으로 내는 네가 나쁜 친구인 거야. 그 생각을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엄마한테 제가 오늘 좀 시간 안 되는데 갑자기 카페를 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거 끊었어야지. 그걸 받는 순간 안 되지. 그래 네가 막 지난번에 한번 썼잖아. 갑자기 쉬고 싶은 날.
한 번 썼잖아. 안 되지 그럼. 네가 열심히 학원 생활 하다가 그냥 갑자기 오늘 같은 날 한 번 쓰면 엄마가 못 이기는 척 넘어가 줄 수도 있지. 근데 지난번에 한 번 썼잖아. 안 되지. 너무 연속적이잖아. 나 진짜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한 번 빠지는 순간 개 털려 진짜. 늦은 거 합산하면 한 번 빠졌어. 아니 그냥 그렇게 아니야. 도원님 그 다섯 번 빠진 거. 진짜 야, 그리고 이거는 좀 웃긴 얘기 한번 좀 쉬자. 지금 쉴 거야. 복습용이잖아 어떻게 보면. 아니야 지금 쉬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쉰다고. 지금 유형 3개밖에 안 남았어. 유형 3개밖에 안 남았어. 다 끝났어. 다 이제 나온 것도 다 뻔한 얘기야. 어차피 다 그거로 푸는 거야. 점과 직선으로 푸는 거야. 사실 다 푼 거야. 그래서 그러면 보기만 해. 야 1285번 딱 보는 순간 윤찬아 뭐가 떠올라? 1285번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접속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뭐가 떠올라야 돼? BA형 PB 제곱 PA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R 제곱. 아무 생각 없구만. 1285번 딱 보는 순간 우리 도원아 잠시만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기억이 휘발되잖아. 이게 쌓여야 되는데. 지우야 뭐가 떠올라야 돼? 그래 중선. 내가 중선할 때 이 문제 풀라고 중선 생각한다. 그건 알겠는데 아 이거 그러면 1293번도 봐봐. 결이 같죠? 1293번이 대놓고 중선을 푸는 문제는 아니야. 왜? 근데 높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이게 1285번과 1293번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어지듯이 생각이 돼야 돼. 중선은 배웠다고 치자. 중선은 배웠어. 그럼 1285번을 보면 선분 AB가 이렇게 있대. 그래서 요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그래요? 그러면 질문이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이잖아. 근데 얘는 당연히 중선이니까 요 길이를 일단 알아야 되겠지. 근데 얘는 고정된 길이야. 그럼 이거에 업다운을 시키려면 MP의 길이가 업다운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원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중심이 있다 그랬죠. 그래요? P가 여기 있는 게 가장 짧은 길이겠죠. P가 여기 있는 게 가장 긴 거리겠고. 오케이? 요 중선, 직선에서 해본 중선에서 원으로 넘어갈 때 확장시킨 거야. 그렇지? 그럼 이 빨간색 선만 생각해. 빨간색 선만. 그럼 그게 넘어가서 1293번이 돼.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이번에 직선이 이렇게 있대. 직선이 이렇게 있대. 점 P가 원을 움직인대. 가장 짧은 거리를 찾으래. 그럼 어디 있겠어? 원에는 뭐가 있다고? 여기 있는 게 가장 짧은 길이죠. 이 생각이잖아. 여기 있을 때 가장 짧은 길이. 가장 짧은 길이. 가장 긴 길이는 여기 있을 때. 직선 수직인데 당연히겠죠. 그래서 중심과 직선 사이의 길이에서 반지름 뺀 길이가 최소, 반지름을 더한 길이가 최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오케이? 그냥 외워. 생각하기 싫으면 외워. 저 모양 나오면 뭐 생각하라고? 중선. 거기서 도원이가 중선식 말해봐. 루트 A 제곱 중선이요? 네. 요 노란색 삼각형을 가지고 중선. AM
AM 제곱. 빨리 말해주면 안 돼? 나 급해. 기억이 안 나. 괜찮아. AM 제곱 맞지 않아요? 뭐 말해야 맞고 틀린 걸 알려주지. PA 제곱 더하기 P 제곱이 AM 제곱 더하기 P 제곱. 아 이거 저 기억이 안 나요. 도와줘. 그 A P 제곱 더하기 PD 제곱은 2 묶고 PM 제곱 더하기 AM 제곱이 네. 다른 거 아니야? 그게 중선 정리야. 그게 중선 정리야. 어렵니? 아니, 중선 관련된 게 아, 시카로 됐잖아. 네? 가계 이등분하고 헷갈리니 혹시? 강의 아, 그쵸. 그러니까 직선에선 내가 총 4개만, 3개만 기억하라 그랬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 근데 또 뭐? 그다음에 점과 직선. 또 스페셜한 케이스. 가계 이등분과 중선. 이렇게만 나와. 나머지는 내분점, 외분점 같은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고. 이름 붙어 있는 거 외우자. 알겠죠? 중선은 외워. 중선은 외워. 자, 그리고 이게 유형 17, 유형 18이 결이 같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유형 16은 굳이 박스에 공식이라고 써놨는데 공식 아니야, 이거. 피타고라스야, 그냥. 그치? 유형 16. 유형 16이 피타고라스라고 생각하면 돼. 중심하고 점까지의 길이 구한 다음에 그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과 차.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니까. 고민하지 않고 풀어도 돼. 오케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극선. 극선 기억해요. 알지? 처음 나온 개념이야. 극선, 접선. 이 2가지 정도는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 오케이?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은 공식으로 기억하고 기울기를 알려주는 건 그 다음에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접선들은 다 뭐로 풀어? 반지름의 길이가 점과 직선 사이의 길이랑 같다. 100에 99는 다 그걸로 풀 거야. 그거 그냥 원툴이야. 그렇게 생각해. 계산이 한 2-3줄 더 있을 수 있어. 또 그냥 그걸로 가. 3년 동안 그것만 쓸 거니까. 알겠죠? 네. 10분 정도 쉬었다가 두 번째 타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